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의 오후 9시 42분경 오늘 현재 시각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추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국내에 있어서 확진자 수의 수가 체크가 되는 걸 보면 전일 대비해 가지고 한 18분 정도 덜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진 한 400명 조금 넘긴 수의 확진자 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확진자 수는 조금은 덜 나오고 주말이 지난 월화가 되면서 더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환자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주말을 꼈기 때문에 조금은 덜 확진자 수와 덜 사망자 수가 지금 생기고 있긴 합니다. 확진자 수가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요. 사망자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확산세가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부산에서는 한시적으로 수능날 전까지 3차를 거리두기 3단계를 좀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확산세를 좀 저지하려고 하는 분명한 움직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은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런 기사가 좀 떴습니다. 브릿지경제라는 신문사 언론사에서 시젠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인공지능 전문가이신 이준영 박사님을 영입하셨다고 합니다. AI 기반 분자 진단 플랫폼에 박차를 가하겠다. 어쨌든 이 시젠의 추후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사업군에 대한 어떤 뭐 다각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또 명확하게 제가 언급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이 진단키트라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시젠이 조금 더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산업을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더 스콥을 좁혀가지고 이 진단이라는 플랫폼을 조금 더 넓히는 스콥을 좁힌 후에 그 좁혀진 진단 키트라든지 어떤 그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가지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산업군 혹은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좀 벌리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이 분야에서 선두니까 더 승자독식 구조로 가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젠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급한 급반등을 차트상으로 그려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해서 조금 담보비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거나 미수는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런 좀 부담이 없고 현금에 대한 어떤 그 단기적인 사용처가 있어서 급하게 매도하셔야 될 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켜보신 후에 적어도 매도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온 후에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저는 듭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결정 내리시기보다는 장중에 움직임을 좀 파악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나름대로도 어떤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은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배당에 대한 이슈도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다양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관련된 공시라든지 기사를 좀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우선은 이 시장에서 가장 제가 뭐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잠깐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MSCI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 이슈였습니다. MSCI 그 MSCI는 그 4번 정도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하죠.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과 편출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록이 좀 세워졌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오늘에만 개인이 순매수를 코스피 기준으로 2조 2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2조 4천억을 순매도했고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순매도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서는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바로바로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매도와 매수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젠에게도 일부 영향은 있었죠. 리밸런싱을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젠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오늘 사실은 매도로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 계속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 계속 좀 나오다가 보시면 이게 하단에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보시면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순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움직임이 쭉 보시면 계속 지금 그죠? 어쨌든 매도권입니다. 사고팔곤 했지만 쭉 가다가 이제 장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주가의 하락폭을 조금 만회를 하고 동시효과 때 좀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장중에 조금 걱정은 좀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5일선 위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또 눌려버리면 투심이 급격히 좀 악화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다시 또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나와서 눌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어찌됐건 5일평선 위에서 좀 마감은 했어요. 분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많이 들어와서 갭으로 좀 어쨌든 그 마감을 좀 했고, 30분 봉상으로 조금 보면 종가가 오늘 187,900원이었거든요 187,900원이었는데 요렇게 지금 뭐 요런 식의 움직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처음에 이제 갭 두고 밀리면서 이 185,000원 정도 자리를 좀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날에 이렇게 좀 갭을 뜨고 시작했던 요 갭을 저는 좀 메우러 내려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그런 정도 움직임은 안 나오고 185,0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비단 시즌뿐만이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하루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시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5일평선 위에서 음봉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양봉 돌려놓고 5일평선 위에서 마감했다. 기존에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이 29만원대에서부터 밀리는 이 기간 동안에요, 일봉상으로 5일평선의 위에서 마감한 게 있었나요? 한 이틀 있었습니다.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여기 하루. 그런데 그 5일평선을 지켜준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일평선을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갭으로 내리고 화이자의, 모더나의,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계속 내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세 전환 시도를 조금 하면서 오늘은 다행히 역대급 코스피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젠은 코스닥이죠. 그렇습니다만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그런 지수와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는 상관없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이 시젠의 상당 부분 이제 매도도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해주면서 다행히 5일평선 이상으로 좀 마감을 한 것이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이겁니다. 조금 이제 신용이 좀 떨어졌어요. 이건 업종이고요. 보시면 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쓰던 것들을 조금 제가 잘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종목별 신용거래 현황 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즌의 신용 잔고입니다. 계속 7%대 8%대까지 갔었다가 이제 신용 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6.71%. 오랜만에 6%죠 여러분, 그죠? 보시면 6% 갔던 게 벌써 한 그 거의 9월달 이후에는 6%가 없었어요. 신용 잔고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매동을 보자면 외국인이 뭐 시젠, 물론 그렇죠, 시젠이 오늘 20억 순매도, 외국인이, 기관이 63억 순매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젠을 누르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같아요. 정말 기관은 물론 금투가 계속적으로 시젠에 순매수를 해줄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은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이 좀 주주분들한테선 들으실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보면 주가를 좀 방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총액 코스닥 무려 3위 종목인 시젠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눌러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언짢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다만 외국인이 이 와중에도 20억 정도 순매도면 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닥 뭐 오늘 헬스케어랑 제약은 잘 갔고요, 그죠? 얘들은 좀 순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스케어가 오늘 외국인 순매도 146억입니다. 기관 264억 내렸고요, 그죠? 제약 볼까요? 제약은 13억 정도 순매수, 이 정도 수준. 기관은 역시 매도했고, CGN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뭐 매도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워낙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매도로 일관했다. 외국인이 95억 정도 HLB 순매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67억 순매도, 그죠? 카카오게임즈 얘는 이제 좀 사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5개 정도는 셀트리온 제약 약간의 순매수를 제외하고는 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해줬고, 사실 코스닥의 영향보다는 코스피가 엄청났죠. 오늘 삼성전자만 오늘 외국인이 무려 850억, 그죠? 8,500억인가요? 제가 지금 이 정도 수치를 거의 못 봐서 8,500억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8,500억 순매도했다. 하이닉스는 633억 순매도했고요. LG화학 257억 순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337억 순매도. 코스닥의 대형주에 거의 순매도가 몰리면서 셀트리온 340억 순매도, 그죠? 오늘 MSCI 리밸런싱에 있어서 물론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자금 이탈이 날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됐던 부분이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오늘 대형주 위주로의 안 좋은 수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선방을 좀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해요. 시즌의 입장에서만 봤을 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에 오늘 하락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더 지켜볼 만한 필요는 저는 있겠다라고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외국인이 또 나갔네 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는 오늘 모든 대부분의 대형주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다 순매도로 일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의 이 시즌의 어떤 움직임은 당장에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생각일 수가 있고, 최소 이번 주 12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12월 1일부터 이제 당장 내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 왜냐면 오늘 계속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가는지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현 탑메탈,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홀딩스, 그리고 이제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뭐 태림 포장, 대형 포장, 막 그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 위주로 지금 갔거든요. 테마가 명확하게 어떤 정해진 테마, 백신에 관련된 테마들이 지금 힘을 세게는 못 받고 있습니다. 워낙 세게 갔었기 때문에, 뭐 엔투텍, 에이비프로바이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세게 막 움직이는 현재 상황은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전 판단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골판지 관련된 테마가 죽지 않고 정말 세게 가는, 전 정말 종목들이 다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제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확산과 혹은 뭐 그거를 저지하는 백신과의 그런 움직임은 오늘은 크게는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속보로 모더나 관련된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 모더나 속보에서 뭐 엔투텍 같은 종목들이 잠깐은 시세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판을 뒤엎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판을 뒤엎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에 베팅하는 종목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도 이런 대표적인 뭐 홈쇼핑, 뭐 건설, 은행, 정유 막 이런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 다 지금 빠졌고, 소위 말하는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괜찮을 만한 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시세를 주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이 주가에서 반영하는 것, 지난번에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뭔가 다리라도 하나 걸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젠이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려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이 이런 조금 약한 거 말고 뭐 배당이라도 좀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라든지요, 그런 것이 나와야만 이 5위평선의 돌파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엄청난 하락에서 단 한 번도 5위평선 넘어서 지켜준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런데 5위평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좀 나오는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장 초반에 갭 띄우고 밀려요. 계속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갭 띄우고 계속 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갭으로 지금 196,000원까지 돌파했다 또 밀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쭉 나와버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갭 띄우고 미는데, 초반에 추세를 지킬 때, 이 갭 띄우고서 밀리지 않을 때, 여기 보면 갭 띄우고 지난주 27일날에 계속 밀어 올렸지 않습니까? 갭 띄우고 그걸 지켜줄 때가 진짜 어떤 그 추세 전환의 좀 움직임을 그나마 특정 금액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연속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20만원에 대한 복귀는 해줘야만 이 음봉 캔들이 한 중앙 정도 선 라인까지는 돌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좀 추가적인 뭐 21만원 이상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은 움직임이 지루해지면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조정이라는 게 크게 보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만원에서 17만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거의 40% 이상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빠지고 나서 급하게 반등이 이슈가 있다면 나오겠습니다만, 재료가 없다면 바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겹겹이 지금 돌파를 하자면 매물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합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최소한 25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매물대가 좀 덜 두텁잖아요. 여기가 좀 굉장히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죠. 특히 30만원 이상 예를 들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조금 좀 끌고 가면서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 올리고 나서 뭐 추세 전환에 대한 뭐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줄지는 그래도 이번 주는 살펴보고 나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모더나 이슈가 속보로 좀 떴기 때문에, 삼성 임상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백신은 백신이고 진단키트 시즌은 시즌이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양분화돼서 갈지, 백신 나오니까 거기 또 자금 몰려가지고 몰빵해가지고 튈지, 시즌은 또 눌릴지, 그런 것들을 좀 장중에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의 움직임은 그래도 나름은 선방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반등이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고개를 쳐 드는 것이 지난번 잘 지켜줬던 이 21만원 정도 라인까지 한번 힘있게 돌파해서 22평선까지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깜짝 그 반등은 나오고 정말 죽어도 죽는 게 소위 말하는 이 강하게 시세를 줬던 종목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 특별한 이슈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눌리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방법이 없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차곡차곡 좀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 뭐 시즌 주주분들께서는 또 가치를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조금 움직임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기관이 워낙 매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그 주가를 그 매도세를 레인과 또 우리 개인이 받아주고 움직일 수 있을지 살펴보신다면 조금은 주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즌이 그래도 한 3% 이하로 빠지면서 마감 하나 했는데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면서 방어를 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신용 비율도 6%까지 떨어졌고요. 꽤 떨어진 거죠. 8%까지 됐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면 조금 더 답답하시겠지만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